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멘토님. 네. 일단 11월 시장을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유동성의 이제 향방을 결정지, 뭐 FOMC 회의나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이번 달은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 전망하실까요? 뭐 사실 이번 달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 내내. 그렇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내 계속 내려갈 내년까지.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야 조금 있겠죠. 하는 동안 이렇게 살짝 반등이야 있겠지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유동성 파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줄여내겠다라는 것이 금통위라든지 또는 FOMC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산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말은 유동성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영업 환경이 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뭐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사실 위드 코로나를 했을 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런 부분들을 또 폐쇄를 한다든지 잠재적으로 문을 닫아라라고 하면은 그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나올지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역시나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증시를 끌어올린 게 유동성이었는데 그걸 없앤다고 한다면 지금은 증시가 올라와 있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으로만 올라온 기업들이 다 빠질 것이다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예를 들면은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던가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등등등 조금 바닥이 있다가 유동성으로만 올라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도 역시나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하락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주식을 안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도망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요 주식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식을 해도 되는 자금이 절대로 올라온 기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알고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깨달으실 겁니다. 5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매매하셨던 분들 전부 다 물렸어요.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물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급등했던 종목을 잡으셨던 분들은요 지금 답이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략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시세를 내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갖고 있었을 때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내용들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근데 기업이 또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뭐 뉴스는 이렇게 나왔어요. 10월 매출, 그러니까 10월 수출이 지금은 굉장하다. 지금 세계 우리가 관측을 한 이후로는 거의 역대급 두 번째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한계 기업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전체 기업의 법인 기업의 41%가 넘는다라고 하죠. 그 말은 결국 그런 기업들이 이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바닥에서 무너지게 되는 건데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이 증시도 역시 차츰차츰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 5월달 이후로는 그냥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기껏 잘해봤자 횡보일 것이지 뭔가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껏 잘해봤자 횡보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 하락세 지난주 금요일 빠지고 오늘 약간 뭐 버티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또 지난 저점이죠. 29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그나마 쌍바닥 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횡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고요. 저기가 무너지면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게 지난번 3000포인트 무너뜨리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하한가를 내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출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고 코스피, 코스닥 막 5%씩 빠져가지고 출발할 것처럼 아침에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반대매매 물량들이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2900을 깰 때 또다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많은 만큼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대매매가 나올 텐데 그거를 잡아줄 정도의 호재가 나오질 않는다면은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매매 때문에 24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500이나 400까지도
가지고 한 번에 팍 늘린다라는 거죠. 그럼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억지로 버텨야 되는 장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라도 현금화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지금이라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금화는 늦었어요. 해야 할 때 했어야지 절대 지금은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입니다.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툭 떨어지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하락이 정말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하락세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금을 함부로 쓰지 마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환율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진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역시 2,500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앞으로 강하게 탄력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횡보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오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 옥석 가리기를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미나 일정도 확인을 해볼게요. 강연회는 언제 있나요, 멘토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얼굴을 떼고 우리가 강연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이제는 대면이에요? 해서 대면 강연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사 마이타워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번호 적혀 있죠. 저기 전화 주시면은 아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열리니까요. 오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장소상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한해서 또 진행되니까 오셔서 이야기 들으시면 또 실제로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네. 항상 방송으로만 보다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하락장을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하락장을 무서워하시는 건요. 지금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그 겨울 무서워하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겨울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겨내고 그냥 견뎌내고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장도 하나의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위드 코로나에 걸맞게 대면 강연회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는다고 하니까요. 토요일 참석을 하셔서 실제로 보셔서 더 재밌는 또 다양한 또 알찬 이야기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KO 문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하나손해보험 4,800원에 2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될까요, 멘토님?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옆으로 딱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약간 기업자를 뒤집은 모양이죠. 상승하고 횡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는 추가 매수가 불리합니다. 무조건 불리해요.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저점을 잡고 저점을 깰 때 손절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위에서 비중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좀 초보분들이 나 이제 초보 딱지 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 좀 말씀드릴 때 좀 외우고 배우세요. 무조건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저점을 잡아놓고 저점을 깨면은 나는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 기업은 4,200원짜리가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4,800원은 이 가운데서도 잡으면 안 되는 자리에 이상한 데서 잡으신 거예요. 비싼 데 잡으신 거거든요. 절대 이런 데 잡으시면 안 되는 데 잡았고 지금은 중간 단계에 4,500원짜리도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것마저 오늘 무너지고 있어서 사실 오늘 손절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오늘 손절이 낫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장기 투자 가져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손실 더 크게 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200원짜리까지 손절가를 낮춰가지고 손실은 더 커지겠지만 좀 더 들고 가보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투자 실패 4,800원에 잘못 잡은 걸 인정하시고 손절하시던가가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할게요. 이번에는 동빈양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윌비스 1,370원에 10% 지난 급등 시 분할 매도 후 남은 건데 아직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매수를 좋은 가격에는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남은 물량이고 요거 이제 홍준표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5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정말 이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글쎄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죠.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저한테도 뭐 방법이 없죠. 누가 될지 저도 전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일단 뭐 지지율 상으로는 누가 더 우세하다 이런 건 있지만 사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점친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그 웃긴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윌비스라고
관련주라고 하는 기업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실적도 그런대로 괜찮게 적자가 났지만 코로나 때 오히려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의복 제조한다 하지만요,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경영 아카데미라든지 자회사들이 그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대선 내년 3월까지 계속 대선 전국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쪽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 정책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얘는 계속 급등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잘 매도 잘 하셨고요.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은 더 떨어졌을 때 한번 그 매도하셨던 만큼 다시 또 사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관련 이야기는 또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1,600원 이하에서는 또 사면 된다. 그냥 지금은 그냥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걸 만약에 또 추가 매수할 돈, 그러니까 1,600원 이하로 안 떨어졌는데 지금 사겠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JSK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영진약품 7,391원에 20%, 1년이나 됐는데 제뺨을 얼마나 더 때리며 추매를 참아야 할까요? 라고 다소 좀 극단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멘토님. 영진약품이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거는 참기 위해서 뺨을 때린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네. 내가 잘못했다고 뺨을 딱 때려야 돼요. 이런 걸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걸 이제 잡아놓고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생각이랑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영진약품 자체가 잘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괜찮아지고 있는 기업 또는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엉망이 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 2018년에 적자가 22억이 났던 회사가 2019년 어때요? 100억이라는 흑자를 냅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4억 흑자를 냈네요. 근데 4억이라는 흑자가 어때요? 96억이 줄어든 흑자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되죠? 매 분기마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적자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 수준이죠. 이런 기업을 왜 산다는 거죠? 저는 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추가하면서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참나요? 추가하면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기업인데 왜 참아요? 이건 반등 나올 때 바로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추가 매수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머릿속에 추가 매수 네 글자를 바로 삭제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요거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습니다. 일단 4,000원짜리에서 아직까지 끝나진 않은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4,000원짜리에서 한 번 정도 튀어 오를 때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강하면 6,000원, 좀 약하면 5,000, 한 300원, 200원밖에 안 올라올 겁니다. 그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고 반등 시 매도하는 것이 맞겠다는 전략을 드리고요.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신다면 그냥 뭐 물론 없으면 안 되는 돈이지만 없다 생각하고 내년까지 가져가 보신다면 저 내년 안에는 본전 정도 튀어오르는 그런 힘이, 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또 신약이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 꺼내면서 한 번쯤은 기회를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걸어보고 한번 가져가 보시던가 미지의 모험을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험은 싫어, 그냥 확실하게 나는 그냥 손실 내고 나올래 하고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손절하고 나오는 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추가하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